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What is love?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이 소크라테스와 그의 친구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각자의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프로토타입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이를테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갖기 쉬운데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런 고정관념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문화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향연의 참가자들이 각자 견해를 밝히는데 굉장히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책을 시작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희로애락을 느끼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중대한 이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향연의 참가자인 에릭 시마코스가 이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양하는 것을 이 담론의 주제로 삼자고 제안을 하면서부터 이 향연은 시작이 돼요. 이 에로스를 찬양하자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는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자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자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대인들의 다양한 견해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급진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읽으면서 우리는 미처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 책의 저자인 플라톤이 의도한 것처럼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사랑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향연의 에로스 찬양 연설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주자는 파이드로스. 이 파이드로스의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로스는 너무나 위대한 신이다. 그리고 사랑은 인간사의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파이드로스가 말하는 인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심. 이 파이드로스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 수치심이나 명예심이라는 거는 이 애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누구든 자신의 애인에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고 또 겁쟁이, 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싫어하죠. 파이드로스의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애인들 사이에 서로를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이상한 일, 겁쟁이 같은 일, 이런 추한 일을 멀리하고 아주 멋지고 훌륭하고 명예로운 일을 하도록 추동하는 좋은 힘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마법 같은 힘을 갖게 되면 누구도 이 전쟁터에 나서서 물러나지 않을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 채워진 군대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이드로스가 말하는 이 사랑은 네, 맞아요. 동성이에요. 이 다음 타자는 수사학자인 파우사니아스예요. 파우사니아스는 앞서 말한 파이드로스의 연설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자신의 연설을 시작해요. 이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에로스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드로스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포괄적으로 에로스들을 찬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파우사니아스가 주장하는 바는 에로스라고 해서 다 같은 에로스가 아니라 좋은 에로스가 있고 또 나쁜 에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가 있다라고 분류를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좋은 에로스를 될 수 있으면 추구를 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파우사니아스가 찬양하는 좋은 에로스의 목적은 덕이에요, 덕. 이 기준에 따라서 파이드로스가 찬양하는 에로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인과 소년 간의 덕을 고취시키는 그런 에로스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항연을 지배하는 두드러진 코드는 바로 남성 간의 동성이에요. 당대 성인 남자와 소년 간의 동성애는 굉장히 비대칭적인 관계를 보여줬다고 해요. 이 에라스테스, 나이 든 성인 남자가 주도권을 쥐고 쾌락을 얻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소년 혹은 젊은 남자는 나이 든 쪽에 친분, 필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후원을 얻는 거죠. 이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이 동성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 관계에서 사랑받는 대상인 이 소년은 성인 남자에게 성적인 쾌락을 주는 대신에 윤리적인 교육을 충분히 얻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동성애가 왜 생겨나게 됐냐라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당시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 현대 사회에서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낭만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고 해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각자 독자적인 생활 영역을 가지고 고유한 롤을 이렇게 업무 수행하듯이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낭만적인 사랑이 됐겠어요, 부부간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아내들은 집 안에서 가사 일을 돌보고 아이를 기르는 역할을 충실해야 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고대 헬라스 사회에서 이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자유인 신분의 성인 남자들, 그들의 첩들 혹은 남자 상대 역들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요. 이 자유인 신분, 시민 신분의 남성에게만 허용됐던 어떤 낭만적인 사랑의 고급 영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에로스 찬양 연설의 세 번째 타자는 에릭 시마코스예요. 이 에로스 찬양 연설을 향연의 주제로 삼자고 제안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에릭 시마코스는 일단 자기 앞서서 연설한 그 파우사니아스가 제안한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의 구별을 일단 수용을 해요. 하지만 파우사니아스가 이 에로스라는 것이 이 사람들 사이에 발현되는 실체라고 본 것과 달리 이 에릭 시마코스는 이거를 대자연, 우주 질서 전반으로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해요. 즉 에로스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에릭 시마코스에 따르면 에로스는 의술, 천문학, 예언술, 농사기술, 음악, 전 분야의 기술의 토대가 되는 우주적인 원리라는 거죠. 각각의 기술들은 해당 분야에서 에로스가 하는 일들을 상대로 좋은 에로스는 굉장히 발전시키고 또 고취시키며 또 나쁜 에로스는 그거를 규제하고 혹은 좋은 에로스로 대체하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죠. 에릭 시마코스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술을 예로 든다면 의술은 좋은 에로스, 즉 건강은 고취시키고 이 나쁜 에로스, 질병은 치유해야 하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죠. 에로스 찬양 연설의 네 번째 타자는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예요.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등판을 해서 에릭 시마코스의 우주론적 혹은 자연주의적 에로스관을 교정을 하죠. 에로스라는 것이 자연 질서 전반에 작용하는 우주적 힘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에로스는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실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는 단일한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작가답게 신화를 내세워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을 하죠. 아리스토파네스가 인용한 이 신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성적 욕망의 근원을 설명한 그런 신화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랑이란 인간이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완전해지기 위한 그런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간에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만났을 때에는 그 결속이 가장 강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싶어하고 생활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한 몸이 되고 싶어하는, 온전한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또 이러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런 열망이 바로 에로스라는 거죠. 에로스 찬양 연설의 다음 타자는 아테네의 비극 작가인 아가톤이에요. 이 아가톤의 찬양은 그냥 모범답안이에요. 특별할 것은 없고 그냥 에로스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덕들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최고의 덕들을 보유한 그런 주체가 바로 에로스라는 거죠. 아가톤의 견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죠. 이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은 그 자체로 너무나 좋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 같지 않나요? 소크라테스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들은 왜 사랑을 하려고 하는가? 이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 에로스란 그 자체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다만 자신에게 결핍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욕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로스라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로서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면 이것이 인간에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무슨 목적에서 인간들은 사랑을 하느냐라는 거죠. 디오티마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인간이 좋은 것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임으로써 답을 하죠. 좋은 것을 가지면 인간은 행복해지죠? 네, 맞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라는 점을 입증을 한 거죠. 이런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문답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에로스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늘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에로스가 하는 일은 출산이라는 거예요. 출산. 이게 아기를 낳는 그런 육체적인 의미의 출산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출산도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늙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란 존재가 죽지 않는 것, 불사를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 재생산이에요. 디오티마는 육체적인 출산과 정신적인 출산을 구별을 해요.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자들은 육체적인 임신을 통해서 출산을 해서 불사를 추구하죠. 반면에 정신적인 임신을 한 자들은 프로네시스, 즉 분별 혹은 덕을 자식으로 남긴다는 거죠. 이를테면 위대한 시인이 불후의 명작을 남긴다든지, 위대한 입법가나 정치가들이 어떤 나라의 경영과 관련된 절제와 덕의 미를 길이길이 남긴다든지, 혹은 훌륭한 젊은이를 찾아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정신적인 출산을 해서 함께 기르는 그런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정의를 정립해 보셨나요? 어떤 사랑은 맞고 또 어떤 사랑은 틀리다라는 그런 정답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향연의 참가자들 각자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어떤 공통점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만을 탐닉하는 아주 일시적이고 상대가 누군지를 가리지 않는 이런 동물들도 할 수 있는 형태의 사랑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과의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교감에 기반을 해서 함께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에로스다, 바람직한 에로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함께 향연을 읽은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